네, 먼저 예제 파일은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신 후에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umif 함수라는 시트를 선택을 하시고 판매율을 계산을 합니다. F3셀에 클릭을 하시고 수식 기호를 먼저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 표시된 대로 식을 세우시면 되는데요. 판매 수량이 있는 셀 선택을 합니다. 이 3셀. 자, 그리고 키보드에서 슬래시, 즉 나누기 연산자를 입력을 하시고요. 총 생산량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을 합니다. 자, 계산된 결과값을 보시면 자, 이렇게 0.5로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 F3셀에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나머지 셀을 채우시게 되면 식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지정되어 있는 서식이 같이 채워지기 때문에요. 자,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자동 채우기 옵션이 있는데 자, 이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식 없이 채우시고 나서 보면 이 판매율의 경우는 소수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백분율 형태로 보시는 것이 좀 더 보기가 좋죠. 자, 범위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이 미니 도구에서 백분율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홈 탭에 보시면 표시 형식 그룹에 백분율 선택을 하셔서 보기 좋게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 3셀에 마우스를 놓고요. 항목을 물류지 항목에 따라서 총 생산량의 합계를 계산하시는 그런 문제인데요. 서울, 부산, 경기를 직접 쓰셔도 되는데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을 누르시고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항목을 눌러 보시게 되면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시고요. 자, 원본을 직접 입력을 하십니다.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 부산, 경기. 자, 이렇게 3개의 항목을 직접 입력을 하십니다. 제한 대상을 옆에 드롭 버튼을 누르셔서 목록으로 바꾸시고 그러면 원본 칸에 직접 입력을 하실 때 구분 기호를 콤마로 쉼표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글자 오타 없이 입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후에 I3셀에 보시게 되면 드롭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자, 이 버튼을 눌러서 먼저 서울을 선택을 합니다. 나머지 항목도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채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총 생산량의 합계를 sum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수식 기호 먼저 쓰시고 자, sumif 함수를 불러내기 위해서 함수 이름에 앞두 글자를 쓰시고 자, 이 함수 리스트 상자에서 sumif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수식 입력줄 앞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FX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함수 대화 상자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인지는 서울이라는 항목을 찾기 위한 범위가 되겠죠. 물류지 범위가 됩니다. C3에서부터 C18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크리테리어는 조건인데요. 이 조건을 직접 서울일 경우에 서울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서울, 경기, 부산을 좀 편리하게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자, 이렇게 I3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 놓으신 겁니다. 자, I3셀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sum range의 경우는 총 생산량의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총 생산량의 범위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sum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물류지가 서울인 것들의 총 생산량의 합계를 구하시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인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을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 계산할 범위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셔서 결과값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항목을 드롭 버튼을 누르셔서 부산으로 바꿨을 때 알아서 자동으로 총 생산량의 합계가 구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판매 수량의 합계나 전월 재고의 합계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 115 EA라고 표시되는 것은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시게 되면 셀 서식에서 셀 서식을 자, 이렇게 샵 콤마 요 세 자리마다 콤마를 표시하면서 뒤에 EA라는 표시 단위 표시를 우리가 해 놓으신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밑에서 sum if 대신에 average if를 한번 예를 다시 들어드리면 총 생산량의 평균을 구하시는 거는 average if로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average if라는 함수 더블 클릭을 하고 fx라는 함수 마법사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 안에 입력을 하시는 요 인수값이 sumif에서 작업하신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레인지는 부산을 찾을 수 있는 물류지 전체 범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는 즉 부산이 입력되어 있는 I3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에버리지 레인지는 총 생산량이 되겠죠. 총 생산량의 평균을 구하시는 거니까 총 생산량의 범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umif와 average if를 같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였고요. 자, 두 번째 정렬 및 부분합 시트를 눌러 주시고요.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지점명별 또 제품 등급별로 정렬을 우리가 하는 연습을 하셨는데요. 자, 지점명에다 필드명에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자, 데이터 그룹에서 하게 되는데요. 자, 데이터 그룹에서,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우실 텐데, 기억에서 히읗, 오름차순이죠. A부터 Z, 1부터 큰 숫자, 순으로 정렬되는 거 오름차순이라고 하고요. 그 역순을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점명별로 오름차순을 지정을 하게 되면 자, 고향부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럼 지점명이 같을 때 두 번째 제품 등급을 ABC 순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 제품 등급에다 놓고 오름차순을 누르시게 되면 자, ABC 등급으로는 바뀌지만 지점명이 다시 섞이게 되죠. 자, 이래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으로 정렬을 하실 때는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고 해서 자, 이 정렬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시고 나면 이 대화 상자 안에서 첫 번째 조건은 지점명별 오름차순이고요. 기준 추가를 해서 두 번째 기준을 제품 등급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주실 때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 추가하실 때 이 순서 잘 기억하셔서 정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점명이 똑같으면 그 다음 제품 등급별로 정렬을 하신다. 제품 등급도 똑같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는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하겠다 등의 정렬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렬이 끝난 다음에는 이 지점명별로 여러분이 소개를 내실 수 있는데 그 소개를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 탭을 눌러주시고 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합 창에서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그룹할 항목은 반드시 지점명이어야 되죠. 지금 정렬할 항목 첫 번째 기준이 지정이 돼야 되고요. 지점명별 합계 사용할 함수를 합계로 지정을 하시고 계산할 항목은 금액과 할인 적용 금액으로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합에서 지정하셔야 될 항목은 그룹할 항목, 자, 정렬할 항목이 된다고 했고요. 자, 함수. 사용할 함수는 합계, 평균도 계산하실 수 있고요. 자, 부분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 항목 중에 금액과 할인 적용 금액을 체크를 해 놓으신 걸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분합으로 계산이 되고 나면요. 왼쪽에 1, 2, 3 요 부분을 그룹 윤곽이라고 하는데 자, 2번 그룹으로 보시게 되면 다른 내용은 감춰지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지점명별로 요약된 자료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부분합 기능이라고 하고요. 자, 이 부분합 기능을 다시 제거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릴 때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부분합을 누르시고 자, 그리고 이 대화 상자에서 모두 제거라는 버튼을 눌러서 원래 원천 데이터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렬과 부분합은 함께 알아두시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은 많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대량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기능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셀 포인트는 B4셀에 놓고요. 삽입 탭을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왼쪽 표 그룹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눌러 보시면 현재 셀
있는 자료 데이터를 자동으로 범위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창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것이 없습니다. 범위가 자동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워크시트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정렬 및 부분합이라는 시트 왼쪽으로 비어있는 시트가 하나 추가가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필드가 보일 겁니다. 자, 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에서 해당되는 항목들을 아래 칸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지점명을 이렇게 쭉 아래로 행이라는 칸 아래쪽으로 끌어줍니다. 그러면 자, 왼쪽에 이렇게 테이블이 구성이 되는데요. 자, 두 번째는 제품 그룹을 열을 선택하셔서 열 쪽으로 끌어놓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 열을 필드를 제거하실 때는 이 옆에 역삼각형 버튼을 누르셔서 자, 필드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등급으로 하겠습니다. 제품 등급을 열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구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금액을 마지막으로 값 밑에다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필드를 위에서 해당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잘못됐을 경우에는 옆에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필드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 필드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각각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보시게 되면 제품 등급과 지점명별로 금액의 어떤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옆에 보시게 되면 지금 금액의 합계를 계산을 하는데 평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역삼각형 버튼을 누르셔서 값 필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값 필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내가 평균으로 바꾸셔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피벗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예쁘게 꾸미시는 방법은요. 자, 이 셀 포인트는 바깥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바깥쪽에 있게 되면 필드 창도 피벗 테이블 도구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요. 마우스 포인트, 셀 포인트는 이 피벗 테이블 안에, 표 안에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위에 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 해서 분석 도구와 디자인 도구가 있는데요. 자, 이 피벗 테이블 도구 중에 디자인 도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그리고 레이아웃, 왼쪽에 레이아웃 그룹의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이나 테이블 형식으로 바꿔보시면 되는데요. 자, 개요 형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룹이 있는데요. 자세히 버튼 끝에 보시면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식을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꾸미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 표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드래그 하셔서 자, 홈 탭에 보시게 되면 표시 형식 그룹의 쉼표 스타일을 적용한다던가 다양한 셀 서식을 이용해서 꾸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의 제품 등급이 C인 경우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정보를 보시려면 그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정보의 내용을 세부 정보를 새로운 시트로 꺼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점명이 고양인 그리고 제품 등급이 B등급인 자료가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지죠. 제품 그룹은 IP 카메라 라우터 매출일 등등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트 1을 지금 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을 지금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그 피벗 테이블의 자료를 가지고 상세 정보를 보실 때는 그 셀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새로운 시트가 하나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된 시트 1이나 지금 피벗 테이블 정렬 및 부분함 옆에 왼쪽으로 생성된 시트를 피벗 테이블 이라는 이름으로 시트 이름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트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